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공부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오늘부터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특강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첫 과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관한 특강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강의는요, 이상기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기입니다. 우선 제29회 시험 준비 중이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공인중개사법 기초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2차 과목이긴 하지만 일단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가 모두 4과목이 있죠. 4과목인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세 번째 공시법과 세법인데 그중 가장 쉽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과목입니다. 고득점이 맞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이제 2차가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양이 좀 많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부동산 공법은 참 양이 많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쉽다고 느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하고 또 물론 있겠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그런 과목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고득점 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첫 시간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이제 제일 처음 보실 게 법률이 이제 이 과목은 파트가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파트 1은 이제 법령 파트입니다. 일명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두 번째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파트 2라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법이 있는데 그 이제 파트 2가 되죠.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그래서 문항수가 뭐 이제 약일 텐데요. 자, 법령에서 한 20개 이상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법률에서 한 10개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나오겠고, 중개 실무가 있는데 다 합쳐서 이제 총 40개를 출제합니다. 40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가장 양이 많은 게 첫 번째 이 파트가 가장 양이 많아요. 일단 이제 여기선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양이 적으니까 그거는 이제 큰 부담이 없을 거라 보고, 중개 실무도 양이 좀 되지만 뭐 또 어차피 나올 부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딱 집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1편에서 법령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제 1장이 나와요. 1장인데 총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제 단론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1장 총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 거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저정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용어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인데 문항수를 따진다 그러면 한 2개쯤 나온다 보시면 돼요. 2문항 정도가. 하나가 이제 용어 정의는 하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개 대상물도 하나 혹은 2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약 한 2개나 많으면 3개도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또 그렇게 해서 총 한 3개 정도 대비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 일단 용어 정의는요, 그 이제 말 뜻을 아셔야 돼요. 말 뜻. 그래서 말 뜻에 어떤 뜻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 법 문구를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중개 대상물 부분에 가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중개할 거잖아요.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어떤 물건을 중개할까 그 뜻이에요. 일명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러죠.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인데, 그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중개할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실 게 이제 법의 성격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법 이름은요, 보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인데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한 3개쯤 보이시는 거죠. 우선 뭐 이제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될 내용인데, 첫 번째는 자,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띱니다. 기본법이다.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바로 그들이 부동산을 중개한다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법, 일반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써 있는데, 자, 모든 법에다가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법도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법 마찬가지겠죠. 자, 민법은 일반법이라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상법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것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법은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쓰이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만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내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간법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표현을 쓰면 이제 사회법이라는 표현을 더 쓰긴 써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법은 이제 세 가지 체계가 있는데 공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법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중간법이라고도 하고 서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세 번째인 중간법 성격을 띱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법 성격이 이제 좀 우리가 강한 성격을 띠는 게 있어요. 예를 들을까요? 형법, 행정법 이런 걸 우리가 공법이라고 부르고요. 공법이란 거는 이제 법 자체는 자 어떤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인데 자 누구와 누구 사이를 규율할까 문제겠죠. 근데 공법이란 거는 어떤 특정 전체와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사이의 문제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요 민법처럼 여기 이제 여기 보시죠. 민법, 뭐 상법 이런 거 우리가 사법이라 부르거든요. 사법. 사법이란 거는 어떤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만을 법으로 규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이죠. 자,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 중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성격을 띈 걸까? 자, 민법이나 상법은요, 사법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자, 자율에 맡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공법은 규제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법은요,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우리가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갔어요. 가서 자, 내 땅을 좀 팔아 주십시오 이래요. 땅을 팔아 주세요. 그러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 팔아 드리죠 했겠죠. 팔아 드리죠. 그러면 자, 팔아 주시오라는 거는 청약이고요. 부탁이고 팔아 주겠다는 건 승낙이거든요. 그럼 이제 청약과 승낙이 딱 맞으니까 이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익히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자, 팔아주기로 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개계약이라 불러요. 중개계약. 이것은 이제 1대1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일을 하겠다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하는 의뢰인 둘 사이의 문제를 법으로 규율하니까 사법 성격도 있고요. 사법 성격.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규제가 또 심해요. 벌칙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공법 성격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섞여 있다는 뜻으로 사회법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먼저 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기본법이고 민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고 공법 성격도 있고 그다음 사법 성격도 함께 있는 중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제1조 목적이 나오죠. 자, 목적과 용어 정의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1조 2조거든요. 1조 2조인데. 자, 먼저 1조에 보시면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모든 법은 다 1조의 목적이 있죠. 1조 목적을 통해서 왜 만들었을까 알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말이죠. 이제 길어 보이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자, 국민 경제 이바지한다는 걸 목적으로 한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궁극적 목적이라 부르죠. 종국적 목적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해 볼까요 한번?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요. 전문성을 높인다는 뜻이겠죠. 전문성을 높이고 자,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육성을 한다. 그를 통해서 바로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이바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 간단한 거예요. 용어만 보시면 돼요. 용어. 자, 일단 좀 줄여 볼까요? 이 법 목적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 첫 번째죠. 그죠? 전문성 제고. 용어를 잘 보십시오.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 육성.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입니다. 여기선 뜻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용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성 제고, 중개업의 건전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과연 이 법에는요. 어떤 용어를 쓰는 걸까? 이제 모두 쭉 보시면 이제 6가지가 나오죠. 자, 뜻이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 자, 그 용어의 올바른 뜻 그런 뜻인데 어떤 용어를 주로 쓰는 걸까? 이 뜻이에요. 6가지 나오죠. 가장 자주 쓰는 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제일 먼저 중개요.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중개업, 네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자, 5호란 뜻이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조원인데 6개 용어가 가장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법 속에서. 어떤 뜻인가를 봐야겠는데요. 자, 이게 법에 다 명시가 이렇게 돼 있지요. 자, 먼저 중개를 볼까요? 중개. 자장잔이 이제 가장 자주 쓰는 말이죠. 중개란 말이. 자, 이제 한자가 안 써 이런데 한자라는 거는 이제 이 중자가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중개란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해 있다, 개입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한자음으로 얘기한다면. 내용 볼까요 한번? 자, 중개란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이랬죠. 이건 법률입니다. 법률 3조 규정에 의한 바로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라고 돼 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볼 텐데요. 자, 중개 대상물은 바로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그 4호에 보시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그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자가 중개할 물건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자, 매매. 자, 점을 찍었죠.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내용은 다시 볼 테니까 일단 용어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 바로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자인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달라지게 되죠. 자, 일단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을 오픈을 하겠죠. 자, 개업을 합니다. 자, 개업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럴 수도 있겠어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직접 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고용이 되겠죠. 거기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직원으로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5호에 보시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한 자를 말하고 자, 업을 오픈했다면 그 자를 자, 개업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고용돼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쓰게 됩니다. 그럼 자, 볼까요? 4호에. 자, 이제 먼저 3호 보시자고요. 중개업은 뭐냐?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 내용 뒤에 볼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말한 거고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 돼요. 돈. 그다음에 그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중개란 요 한 단어 속에 요 위에 있었죠?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을 테고요. 함축돼서. 그러니까 업으로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바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바로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죠. 등록한 자. 예, 등록을 한 자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물론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세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세 사람.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 법인이죠. 법인으로서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다음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개인이죠. 개인 나 혼자 개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자격증이 없지만 이제 옛날부터 하고 있던 이제 기득권 인정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뒤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보니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돼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고용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자, 바로 회사를 말합니다.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인 경우도 포함이 돼 있죠. 포함돼 있다. 우리 시험 출제할 때 이걸 가끔 이제 임원이나 사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외한다 하는데 포함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는 사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원이란 뜻이에요. 고용돼 있다. 자, 여섯 번째 중개 보조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번과 6번인데 요 둘을 이렇게 묶어서 총칭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요. 일명 이제 고용인이다 그래요. 고용인이다. 고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고용된 사람들인데 종류가 두 사람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고용된 자가 있고 그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는데 고용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자를 일명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돼 있죠. 아닌 자.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소속이 돼 있긴 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밖에 안 되냐면 자, 현장 안내하는 거라든가 뭐 단순한 일반 서무같이 말 그대로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는 얘기니까 제일 먼저 이제 용어를 먼저 파악하시고 뜻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모든 법 과목은 다 마찬가지인데 용어를 제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용어만 이해됐다고 그러면 뭐 절반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내용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방금 보신 건 법 조문을 보신 거고 그걸 통해서 내용을 보자는 얘기죠. 자, 제일 먼저 중개가 나왔네요. 중개. 자, 중개인데 바로 아까 이제 중개가 가운데 개입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용 다시 볼까요? 중개가 뭐냐면 자, 법정 중개 대상물 써 있죠. 자, 이 법정은요. 바로 공인중개사 법률 이제 3조입니다. 3조. 3조에 규정돼 있는 건데 자, 중개 대상 물건이거든요. 자, 물건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부동산을 말하죠. 부동산. 자,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모든 부동산을 다 망라한 건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이건 개인 것이에요. 자, 개인 소유. 자, 사유인 경우죠. 개인 소유래야만 중개할 수 있는 거지 개인 소유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동산, 부동산을 무엇으로 구별할 거냐면 이제 우리 쉽게 말을 풀어보니까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뭐 금은 동 이런 거겠죠. 그다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얘기인데 뭐 이제 토지나 뭐 건물 이런 걸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동산, 부동산의 구별 기준이 뭘까라고 말할 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가 아니고 자, 이것이 내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를 알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동산은요, 쉽게 해서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자, 시계는 움직이죠? 이게 동산이에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보실 때 이 시계 제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차고 있다는 걸 저걸 점유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자, 우리가 집이나 토지를 손에 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라는 거를 알릴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예, 등기를 합니다.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산, 부동산의 구별 방법은 이제 공시방법이라고 그래요. 공시방법. 예, 널리 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 방법을 가지고 동산인가 부동산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의아한 게 있어요.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 뭐 근데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게 있겠죠. 건설 중장비도 있겠고. 그런 거는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딱 출고돼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아직은 동산인데 그걸 갖다가 자동차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한다고요.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처럼 봐줍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봐준다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뭐 준부동산 또는 이제 봐주겠다 의제 부동산 등으로 불러요. 어쨌든 이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을 말한 거고 두 번째 볼까요? 그럼 이제 누굴 상대할까? 여기 보죠. 자, 거래 당사자네요. 그럼 당사자가 누굴까요? 자, 내용 볼까요? 매매도 있고요. 사고 파는 것, 팔매, 살매. 자, 맞바꾸지요. 교환도 있네요. 자, 세를 놓고 세를 들어갑니다. 임대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사자 그랬으니까 누구를 의미할까요?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라 부르고요. 매도인. 또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부르죠. 자, 그들 당사자. 교환이 뭐 물건 이렇게 맞바꾸는 사람들이겠고요. 그다음 임대차인데 자, 세를 놓고 세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를 놓는 사람은 집 주인이죠. 임대인. 세를 들어간 세입자를 임차인 그래요. 자, 묶어 당사자이고. 그다음 뒤에 보니까 자, 그 밖에 어떤 권리, 이 권리가 뭐냐면요. 바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배우시자고요. 권리가 자, 득실 변경된다 이랬거든요. 득실 변경된다. 권리가 얻을 득, 잃을 실. 즉 권리가 원래 없다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잃을 실, 사라질 수도 있고. 다 풀어 얘기하면요. 부동산 관련된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들 있을 텐데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알선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선한다. 그래서 알선한다는 건요. 이제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보조하는 행위라고도 하고요. 뭐 준비해 주는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해 볼까요? 자, 중개라는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개인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를 도와주는 일 또는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도와주는 일을 중개라고 한다. 자, 말을 비트 풀어놨군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바로 거래 행위 나오죠. 거래 행위다. 이 거래는 넓은 의미거든요, 이게. 자, 매매도 거래요, 교환도 거래요, 임대차 다 거래로 들어오죠. 총칭 거래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권리가 변동한다는 행위도 또한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 뜻을 대충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암기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 먼저 뜻을 이해하세요. 뜻을 뭐 어렵지 않죠? 중개나 볼까? 부동산을 알선해 주는 걸 하는 거구나라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화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할까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요, 자 바로 부동산의 거래 행위예요. 거래 행위. 이 거래 행위가 어떤 행위였을까? 방금 보신 대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전부 거래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내가 집을 팔 테니까 살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사는 사람이 네, 살게요 그러죠. 그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또 사겠다 의사를 표시했겠죠? 또 의사가 딱 맞게 되죠,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죠. 무슨 계약이겠어요? 매매 계약, 또 서로 맞바꿨다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그 계약 그 행위가 바로 이걸 이렇게 부른다고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 법률행위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바로 그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의 계약을 하는 행위다 이거죠. 계약하는 행위다. 우리가 계약하는 행위를 일명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말을 좀 줄이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인 계약하는 행위를 중개한다 이 뜻이에요. 거기는 이제 뭐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중개 대상 권리 나오죠. 권리. 약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민법을 아직 안 배워서 이제 좀 의아하실 수도 있고 좀 이제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내용 깊이 있게 할 건 아니니까 간단히 볼게요. 어떤 권리를 중개할까요? 자, 먼저 맨 앞에 소유권 있죠. 자, 집 주인 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중개할 수 있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용익 물권 써 있는데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을 줄임말이거든요. 사용의 용, 수익의 이익 줄였어요. 이 속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나중에 배우십시오. 이제 그 속에 지상권, 그다음 지역권, 그다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뒤에 배우시면 되겠고 지금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 권리들의 내용은 민법대에 다뤄지는 거니까 그때 배우시면 되겠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기초 이론이니까 뒤에 또 합니다. 10만 원 기본에서.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건? 자, 저당권 또는 이제 근저당권 그렇죠. 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쓰잖아요. 집을 담보로 넣고 그럴 때 쓰이는 권리. 같은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 즉 이건 이제 물권이네요. 물권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민법에서 다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매권이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내용에 뒤에 배우시겠습니다만 환매권과 임차권. 자, 세를 들어갔죠 아까? 세를 들어갔어요.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을 넣고 세를 사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세입자한테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살 수 있겠죠. 그 집에서. 그걸 임차권이라는 거고. 자, 요건 이제 채권입니다. 성격상 채권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이제 아닌 건데 중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이제 뭐 점유권, 질권, 법정 권리라는 얘기인데, 자, 점유권, 질권.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아시려면 이건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거고 민법을 또 다뤄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점유권, 그다음 질권, 법정 권리인데 이 법정 권리를 말을 줄인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내용 뒤에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지상권인데 이런 거는요. 어떤 이제 이 권리가 만들어지려면 계약을 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 만듭시다, 예, 그럽시다. 의사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야만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이 미리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러이러할 때 요거에 맞으면 이런 권리가 생긴다.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일명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라는 거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기 대표적인 게 밑에 이제 여기 유치권도 보이시죠? 유치권. 이것도 법정 권리거든요. 자, 내용은 뒤에 배우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자, 일단 여기서는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중개할 수 있고 없구나. 이 내용들은 뒤에도 공부를 더 하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의할 점이라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판례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점 유의할 것인가?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나 유치권이 성립한 그 이후에 받아야 할 돈이거든요. 받아야 할 돈. 자, 그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물인데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유치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수리를 해야겠죠. 이제 시계에 그 수리소에 맡겼단 말이죠. 그럼 수리비를 줘야 제가 시계를 찾아오는데 제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시계 수리소 주인은 제 시계를 안 주죠.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권리 그걸 갖다가 일명 유치권 그런다고요. 자, 이제 이게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도 인정되고요. 또 부동산도 인정이 돼요. 다 인정되는 게 유치권인데 뭐 자세한 것이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자, 유치권이 과연 유치권은 권리 자체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어떤 요건에 맞으면 그냥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법정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용에 뒤에 더 배우시면 되겠지만 과연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권리가 변동하는 걸 중개할까 못할까가 포인트입니다. 결론이 뭐냐? 중개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외가. 뭐냐면 이제 유치권이 일단 성립했다. 이 성립은 법률 규정인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이전할 수가 있어요. 양도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양도할 때는 중개할 수가 있다 이 뜻이죠. 일단 지금 말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뜻을 다 아시려 하면 좀 무리가 따라요. 왜? 이따 권리부터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일단 그러시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뜻만 좀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 권리들 내용이라든가 보다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공부가 더 돼야 되겠고 다른 과목도 다뤄지겠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다른 건 더 뒤에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제 밑에 나와볼까요? 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첫 번째 뭐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이다. 그죠? 부동산 관련된 권리다. 동산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권리자 마음대로 권리를 넘길 수가 있어야 돼요.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요. 등기가 돼야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일단 오늘은 말이죠. 요 위에 건 잊어버리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두 개만 기억해 볼까요, 한번? 자, 일단 중개가 뭐다? 중개란 것은 우리 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이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래 행위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많이 어려우니까 좀 뒤에 하시기로 하겠고. 어떤 걸 중개한다고 그랬어요? 예, 거래 행위예요. 뭐예요? 계약하는 행위. 뭐 매매 계약 등 계약을 중개한다. 어떤 권리도 중개하는데 이런 권리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외우시기보다 일단 이제 어떤 권리인가니까 바로 부동산에 기한 권리면서 그것은 뭐라고요? 양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등기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 너무 깊게 하시면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셔서 중개 뜻이 뭐다라는 것과 이런 걸 중개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뒤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내용이라든가 권리 내용들은 뒤에 배우셔야 되고 또 민법도 다뤄지고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판례 몇 개 나오는데요. 간단히 볼게요. 판례라는 거는. 자, 우선 보시면 이제 중개는 무슨 행위냐? 단지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다. 이거는 이제 보조한다, 준비한다는 뜻으로 사실행위라고 그러고요. 다 판례들입니다. 전부 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의뢰가 들어올 때 이제 매도인 혼자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양쪽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양쪽 들어와도 중개할 수 있고 한쪽 들어와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일방 중개도 중개다. 이렇게 세 개 판례를 우리가 중개와 관련돼서 볼 수가 있었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일단 첫 시간이라서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공부를 같이 할 테니까. 자, 이제 이렇게 중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첫 강의인 만큼 이 중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용어 위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1년간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해볼 텐데요. 저희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 놓친 부분 있거나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